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학 자금을 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료 없이 깜깜이 청문회하는 것은 없다.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 안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참여할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청문 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 도중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CD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정치와호장룡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저께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 의원님도 이제 청문위원이셨는데 네. 제가 질문하는 거 봤습니다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금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글쎄 뭐 저희들 장관 후보자들을 이제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고 국회에서 어제자로 일단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어떤 뭐랄까요 상당한 자신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제 오만한 태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4.3 웃고 계십니다. 근데 왜 웃고 계십니까? 4.3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쪽의 정치적 쟁투가 심해지는 상황이고 그런 속에서 이 심사정 경과보고서 채택이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야당이 이렇게 뭐 자유한국당이 호락호락 해줄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4.3 재보선을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정치 쟁점화를 이곳에서부터 좀 시작해보자 그렇게 이런 생각합니다.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자, 김영우 의원님도 어제 보니까 뭐 진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시던데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청문회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7명 다 부적절하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자하고 누군가요? 김현철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요구를 했던데요. 근데 뭐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청문회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어차피 임명을 할 것이다. 예, 어차피 뭐 지금 문정부 들어서 11명에 해당하는 네. 그 후보자들을 인사청문 보고서,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임명을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회에서 후보들 앉혀놓고 청문회 해본들 입만 아프지. 그냥 하루만 잘 버티면 어차피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죄송하다, 또 반성합니다, 유감스럽다 이 얘기만 그냥 반복해서 하루 종일 하면은요 네.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왜 해야 되는지 때우기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저도 이제 행안위에서 네. 진영 후보자 쭉 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 7분의 그 후보들 다 보면은요. 네. 재작년이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발표한 인사청문 그 검증 기준 7가지 검증 기준에 네. 안 걸리는 후보가 없어요. 그것도 뭐 2개, 3개씩 다 걸리는데 네. 특히 문정부 들어서 후보자들이 왜 이렇게 부동산 투기 전문가들이 많은지요. 추려서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네. 그 오늘도 보십시오. 신문에 뭐가 나왔는지. 청와대 대변인이 네. 16억 빚 져가지고 그 상가 재개발 그 딱지 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분노케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보겠다고 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네. 같은 시기에 그 또 청와대 대변인은 투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말은 노후 대책이라 그럽니다마는 거는 이제 모든 투기가 다 노후 대책이겠죠 결과적으로. 근데 저는 이번에 또 처음 알았어요. 그 청와대 대변인이 무슨 관저관사가 있습니까? 좀 짤막하게 하시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 수 있을 것 황교안 같고요. 대표 CD 문제는 안 하시려고 저렇게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또 왜 갑자기 그 얘기가 나간지도 모르겠어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건 다른 야당에서도 지금 부적격한 후보가 많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 여론들도 한번 보면 특히 이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 또 이번에 어저께 나왔던 그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이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글쎄 뭐 최정호 장관 후보자 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집값 문제, 특히 아파트 작년부터 네.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이제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데 그 주무장관으로서 다주택자 또 뭐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증여를 한 뭐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 장관 후보자가 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다만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었고 오랜 동안 전문가로서 여러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비행기 사고라든지 또 뭐 화물 대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대응을 잘한 그러한 전문성은 좀 인정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조동호 장관 후보자 카이스트 출신의 이제 IT 전문가신데요. 카이스트가 이제 국립대학은 맞죠. 그래서 완전히 여러 검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아무래도 교수님 출신이라 해외 그런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견주어서 사과를 하는 마당에 저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좀 한번 좀 다시 한번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7명 전부가 다 부적격이다. 이건 정치적 공세거든요. 그랬을 때에 아무래도 4.3 보궐선거와 관련된 또 황교안 대표의 뭐 김학의 차관 연루 의혹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물타기 측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 얘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가장 뜨거웠던 거는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때 이제 처음부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자료제출 문제로 시끄럽다가 중간에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상황을 잘은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그 시간에 이제 다른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점에서 참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박영선 의원은 어제 보니까 박영선 후보 입장이었죠. 근데 후보 입장이 아니라 완전히 저격수의 입장이더만요. 태도 보니까.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원들이. 박영선 그 동명이인 아니냐. 과거에 저격수로 나오셔서 많은 후보들에게 자료 제출 안 했다고 엄청나게 크게 꾸짖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또 완전히 반대 입장 아니었습니까? 뭐 300 몇 가지를 이제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해서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시작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좀 시끄러웠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는 또 불현듯 어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나오긴 했으나 느닷없이 또 김학의 전 차관 뭐 동영상 CD 얘기를 하면서 무슨 뭐 황교안 우리 저희 자유한국당 대표를 이제 또 거론하면서 이제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6년 전에 그 당시에 박영선 의원께서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법사위원장 그때 또 야당 아니었습니까? 야당 법사위원장께서 그런 어떤 위법하거나 불법과 만약에 연계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CD가 있었다면 그때 사실은 문제 제기를 확실히 했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불법적인 거를 보면은 그 당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다른 위원장도 아니고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박영선 그 후보 말대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느닷없이 본인의 그런 그 인사청문회 장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타기가 완전히 돼버렸죠. 그래서 역시 굉장히 수가 높으신 분이다. 청문회였다. 박영선 수가 높으신 후보자로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황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영선
당시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이번 김학의 사건과 관련이 없느냐, 책임이 없느냐라는 이용주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질문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바른미래당 그렇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지금 박영선 의원이 후보자가 설명을 하셨는 건지. 일단 어제 제가 이제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네,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바로 자료 제출 요구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하면서 바로 이제 파행으로 보이콧으로 갈 줄 알았는데 뭐 선서도 다 하고 또 모두 발언도 다 시키고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도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그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과 관련된 그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게 얘기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6시 반인가 정회를 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7시 반, 우리는 8시에 속개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것도 너무 늦다. 그래서 7시 반에 하자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셨어요. 그러더니만 밥 먹고 와서 이제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고 있는데 정회를 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예. 그러더니 갑자기 정론관에 가서 다 보이콧을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자유한국당 현장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산자위의 의원들의 문제의식보다는 적어도 지도부의 문제의식이 반영돼서 야 그 청문회 결국 그 얘기 들으려고 청문회 열었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인데요. 박영선 청문회인데 계속하면 황교안 청문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황교안 청문회가 됐죠. 그래서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당시로 올라가면 제가 그 당시에 박영선 법사위원장 때 제가 법사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는 알지 못했는데요. 2013년 6월 17일자 국회 법사위 속기록을 보니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저거를 환기를 시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장관께서 알고 있지 않느냐.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그것을 딱 명확하게 지적을 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전에 박영선 위원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지요. 6월 17일이면은 사실은 그 한참 전에 그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황교안 3월 달 얘기죠. 그래서 그 시점상의 차이는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증 단계에서는 황교안 장관이 본인의 검증을 해서 3월 13일인가 임명이 되고 4일 뒤에 김학의 차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아마도 검증의 문제에 관해서는 황교안 장관은 뭐 크게 개입할 소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1차 2013년 말, 2014년 말 1차, 2차 무혐의 당시에는 짱짱한 법무부 장관이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은 모른다고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박영선 위원장의 어제의 지적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상태.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박영선 위원장은 할 줄 했죠. 야당 위원장으로서. 여기까지 듣고요. 네. 황교안 대표 어저께 이제 바로 이제 기자들이 달려가가지고 이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다.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요. 한국당으로서는 사실 당 대표를 직접 거명한 거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는 한국당 당 입장에서는 대표를 어떻습니까? 거명해서 곤혹스러운 게 아니라요. 그 지금 정부 여당의 행태를 보면은 어이가 없는 거죠. 어떤 대통령께서 세 가지, 뭐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에 대해서 확실히 수사해주길 바란다.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떨어지자마자 버닝썬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그 김학의 사건만 가지고 지금 검찰도 매달리고 있고 또 정부 여당 의원들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박영선 의원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사건을 잘 써먹었죠. 지금 이제 저는 여당이 흐름이 있다, 이렇게 그런 보시는 흐름이 건가요? 있고 기획이 됐죠. 왜냐하면 여당은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뭐 지지율 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별다른 길이 없는 거죠. 또 남북 관계도 굉장히 냉랭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돌파구는 야당의 당대표를 흠집내는 거다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맥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7명 후보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또 위장 전입, 탈세, 뭐 재산 증식 이런 등등의 정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공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다 갖추다 보니 이런 인사청문회 전체를 흐트러뜨리는데 가장 좋은 전략은 방법이었다? 야당 대표, 네. 얼마 전에 대표된 야당 대표를 깎아내리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자꾸 두는데 저는 국민들이 속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박지원 의원은 지금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 오늘 뭐 다들 아실 텐데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잠깐만 좀 답변을 드리면 버닝썬이 온데간데 없다고 그러셨는데 여전히 불이 타고 있고요. 네, 저희도 지금 열심히 보고 예, 예, 그러니까 온데간데 없는 건 아닐 것 같고 기획을 했다. 우리 김 의원님 뭐 다 좋은데요.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예전에 국정원도 그렇고 과거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다 있었어요. 네. 참여정부 때. 근데 오로지 검찰만이 스스로 환골탈퇴의 그런 반성의 기회가 없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출발을 한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가 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뭐 조금 떨어진 거 가지고 뭐 기획을 했다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고 어제 박영선 이제 후보자가 본인이 자발적에서 밝힌 게 아니라 네. 민주당도 아닌 평화민주당의 이용주 의원은 바로 박지원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그렇죠. 관계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건데 오늘 아마 박지원 대표가 페이스북과 뭐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과 하니 본인이 입수한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이다. 본인이 경찰 관계자한테 받았다는 거죠? 본인이 입수했다고 그랬고요. 봤다. 박영선 후보 얘기는 자기는 민망해서 조금 봤는데 박지원 대표는 많이 봤다더라. 뭐 그런 뭐 우스갯소리도 했지만 아무튼 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이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과 공유를 했고 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그것을 황교안 장관에게 보여줬는지는 본인은 모른다. 얘기를 했다는 예. 거죠? 예. 그렇지만 법사위에서 네. 분명히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황교안 장관이 알고 있다는 얘기 지적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6월 17일이다라는 거. 그래서 박영선 위원장의 그러한 황교안 당시 장관에게 말한 것은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박지원 의원님 또 박영선 의원 두 분은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한간에는 친하죠? 네. 박남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 뭐 험담하는 것 같지만은 두 분은 과거에서부터 네.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도 소문이 나 있고 그런데 그것이 확인된 거는 뭐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늘 두 분이 공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저런 얘기했다, 저런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확인된 거는 제가 별로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단수가 높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딱 주시니까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네. 특별수사단 어느 사건에 대해서 꾸렸습니까? 네. 오로지 김학의 의원이란다. 김학의 전 차관, 네. 김학의 사건만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단 꾸린다고 그래요. 지금 이거는 그겁니다, 바로. 법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권고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버닝썬은 지금 하고 검찰이든 진행되는 경찰이든 네. 살아있는 현 정권에 대해서 실세들이 연루돼 있는 예를 들면 현 그 청와대에서 있다온 뭐 윤총경과 현 민정수석실이 얽히고 설킨 버닝썬에 대해서는 특별수사단 꾸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세 가지를 사건을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타겟은 전 정권 또는 전전 정권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경찰 160명하고 검찰이 특별수사단 꾸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요. 경찰은 늘 검찰의 그 또 수사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